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인지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지편은 다른 편보다 어려워서 세 번째 편까지 만들었습니다. 1, 2회에 걸쳐서 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인지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마음 언어 단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인지 주체인 마음이 인지 대상과 만나서 무언가를 느낀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인지라는 것이 마음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언어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인지를 향해서 왔고, 인지가 결국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인지란 단어를 이해해야만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마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상세히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식이란 단어를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식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내기가 어렵죠. 자, 의식도 마음 언어 단어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사전에 나온 걸 한번 볼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다. 여기서 저번에 인지와 인식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 또는 일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것도 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게 사물이나 일이 대상이 되고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어떤 감정, 느낌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 또는 견해라는 것은 생각 또는 가치 판단 이런 것들, 사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학에서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여기도 인식이 나왔죠. 감각이라는 것도 인지작용이죠. 네 번째는 대상을 인식, 추리, 추상, 요거는 지난번 시간에 인지에 대한 뜻을 살펴봤을 때 다 나왔죠. 결국은 의식은 인지작용, 인지와 대단히 비슷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지하고 의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의식은 한자어 뜻이자와 알식자로 되어 있죠. 이 식자는 앞에서 인지와 비슷한 인식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거죠. 식자가 이게 알식자니까 결국은 의식은 인지라는 단어 플러스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살펴보면 consciousness인데 이 consciousness의 어원은 이 SCI가 알다 이런 뜻이랍니다. 식자와 같은 의미겠죠. 알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른 단어를 살펴보면 conscience라는 양심에도 또 동일한 어원이 사용됐대요. 그리고 science라는 과학이라는 단어에도 동일한 어원이 적용됐는데 이 얘기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도덕성, 양심이라는 도덕성과 과학이라는 객관성, 이성 이런 요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런데 동양인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이라고 뜻을 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인지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이 인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능력이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식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면 세계의 인지 대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지요? 코마,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코마, 혼수 상태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코마에서 깨어났을 때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의식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경우에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죠. 깨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 자, 이 이야기 속에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속에 의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의식은 기본적으로 인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깨어났어? 이 얘기는 이제 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 알아보겠어? 라고 묻죠. 그건 기억에 대한 얘기. 기억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나를 몰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억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결국 의식은 기억 능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이건 공룡인데 제 친한 친구의 아들이 어릴 때 4살 때 아마 소원이 자기는 커서 공룡이 되겠다고 했답니다. 너무 귀엽죠. 사내 아이라 공룡을 좋아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뭐가 발달을 하죠? 바로 이성이 발달합니다. 이성이 발달을 해야 의식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가짜 뉴스나 가짜 명상, 사이비에 많이 속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카그라스 증후군은 앞에서 이미 했는데, 이 카그라스 증후군의 경우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서적 기억이 동작하지 않아서 마음이 결국은 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식이 정상적이라면 이 감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다 내면 세계의 요소들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지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성자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성이나 감성적인 내면 세계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은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인지 대상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거는 사실 공간적 관점에서 외부 세계냐 내면 세계로 나눈 거죠. 공간에 있는 공간적 요소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느냐 또는 내면 세계를 인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시간적 관점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거는. 자, 공간적 관점에서 현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부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의식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세계의 과거를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린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를 아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도 과거를 알 수 있고 요즘은 동영상 촬영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비디오 같은 캠코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도 다 과거 자료죠. 외부 세계에 관련된. 자, 그러면 내면 세계에 대한 현재는 뭘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편에서 제가 감정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즉 자각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화를 조절하려면 감정을 조절하려면 즉 이 시간적 관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과거는 뭐죠? 내면 세계의 기억이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과거의 요소를 쓰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장 크게 표현하면 바로 우주가 되겠죠. 이 한자어인데 우주는 이게 집주래요. 그런데 왜 집이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썼을까요? 그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하나는 공간의 집이고 또 하나는 시간의 집이랍니다. 고대인들은 매우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서도 공간을 먼저 인식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을 하는 거죠. 자, 우주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에 나타나지 않은 게 바로 가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의식은 이 발달 순서를 대부분 겪게 돼요. 공간의식이 먼저 발달하고 시간의식이 발달하고 가치의식이 발달하는데 이 가치의식은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 존재들에 대한 가치를 함께 실은 공간의식이 발달할 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가치 같은 것들을 안다는 것은 시간의식이 발달하면서 가치의식이 발달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공간의식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일상에서 차를 운전할 때도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벽에 긁습니다. 뭐 쇼핑몰의 회전 통로를 지나올 때 보면 자국이 많이 있는 경우가, 이 공간의식이 발달한 사람은 운전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식이라는 게 일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축구 선수의 경우 축구장을 넓게 바라보고 공을 차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의식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죠. 좁게 보는 사람들보다는. 그 다음에 시간의식은 어떻습니까? 시간의식은 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죠. 약속 시간을 중요시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뭐 역사의식이나 성찰의식도 다 시간의식에 해당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다 역사의식인데 시간의식에 대한 얘기죠. 시간의식은 공간의식이 발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간의식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식은 사실 공간의식의 확장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운동하고 있고 정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식이라는 것은 공간의 속성을, 공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존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치의식은 계속 발달을 하지만 궁극적 가치는 결국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에 도달할 때 가치의식이 궁극적으로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의식은 물질적 가치에서 시작해서 정신적 가치로 넘어와서 점차 보편적 가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의식이란 단어가 뜻이자라고 했는데, 이 뜻이 바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한자어는 이 공간이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 이걸 묻고 있었던 거죠. 자, 의식에 대한 단어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번 편에서 소개를 하는 건데, 이게 다 인지란 얘기죠. 공간을 인지하고 시간을 인지하고 가치를 인지하는. 자, 요거는 그 공간의 관점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의 공간의식과 A라는 사람의 공간의식이 다르다라는 거. 실제 마음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공간을 의식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가치 부분 연결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성장 과정에서 시간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간의식이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결국 시간의식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식은 공간의식의 확장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물론 가치의식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자, 이거는 B라는 사람의 공간의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의식에 대한 단어를 알아봤는데, 의식은 마음 언어 단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지에 뜻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처음에는 내면적 관점에서 기억이나 이성, 감성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 의식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식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 이성과 감성이 다 발달을 해야 돼요. 기억도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간, 시간, 가치의식, 즉 공간을 인지하고 시간을 인지하고 가치를 인지하는 이것이 의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의식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인지에서 좀 더 확장된 단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의식이 발달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